박수갈채 시작하겠습니다. 채찌님들 안녕하세요. 채권부의 진행자 이재 기자고요. 박순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순혁 작가입니다. 일단 이제 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이제 이게 두 손 모아갖고 열심히 빌어놓고 맞아요. 네. 제발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발.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예, 1,200명의 이제 구독자가 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역시나 이제 빌어야 되는구나. 이제 울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느꼈고요. 이제 좀 그래서 지금 54,000명 이제 달성했고요. 매번 그러면 좀 그러니까 조금 이제 텀을 두고 다시 한번 또 읍소를 읍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하의 약법 금투세 폐지 공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제 이거 아마 되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갖고 이제 사항을 좀 이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거를 준비를 했고요. 금투세의 칠거지약. 또 칠거지약. 말을 잘 만들잖아요. 직접 만드신 거군요. 어쩐지 마치 있었던 사자성어처럼. 7가지 이제 사모펀드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준다. 개인 독박과세, 기관 외국인 법인은 안 내고 개인만 낸다. 1.3조 세수를 위해서 13조 원의 세수를 포기하는 거다. 세금 오히려 준다는 거예요. 금투세 도입해서 1조 3천억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데 반면에 증권거래세 5조 원이 날라가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소득세가 이제 세율이 49.5에서 22% 날라가기 때문에 이제 8조 원이 날라간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금은 13조 원이 이제 덜 그치는 그러니까 11조 7천억이 이제 덜 거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 하는 얘기고요. 소민과 중산층만 갈지 않은 악랄한 삼중과세다. 농어촌 특별세에다가 금투세에다가 건강보험료까지 내게 된다. 5번째 원천징수는 재앙이다. 한 금융사만 몰아가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들은 이제 다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걱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제가 얘기해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 사장단들이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모은 이제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 제가 했다는 그런 거고 연말정산의 재앙적인 효과 이제 부양가족 박탈되는 그리고 이제 IPO 시장하고 하이드 채권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7가지 이게 지금 많이 알려졌어요. 금투세가 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이제 그 여론을 형성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재 기자님께서 이제 채권부를 통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6월 16일 날 이제 대구 MBC 뉴스에서 이제 방송된 시사톡톡이라는 프로에 제가 출연해서 이제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제 이상민 수석 연구원하고 이제 같이 토론했는데 의견이 대립됐지만 하나 의견이 이제 일치된 게 뭐냐면은 원천징수는 말이 안 된다. 원천징수 해갖고는 도저히 답이 없겠다라고 이상민 연구원께서도 이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좀 계기가 됐고요. 6월 20일 날 제가 자유기업원에서 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학자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거 금투세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제 시점이었다 이제 하는 얘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우리 한투연의 이제 정의정 대표님이 이제 5월 30일 날 민주당사 앞에서 이제 데모를 하시면서 이제 그 의견을 이제 전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8월 15일 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모여갖고 제대로 한번 데모해보자. 지금 이제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8월 15일 날 이제 노는 날이니까 집에서 쓸데없이 이제 시간 때우지 마시고 이제 여의도의 그 민주당 당사 앞에 모이셔갖고 데모하시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강공원에 가서 한강라면 코스까지 짜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은 이제 송원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께서 이제 기재발주를 하셨는데 이제 이분의 말씀이 세수 추계 정도의 분석만 돼 있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금투세 도입이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충분한 연구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교수분들이 이 토론에 참석하셨는데 토론을 하기 위해 갖고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자료를 이제 기재부에 금투세 관련된 자료를 달라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원래 기재부에서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2019년에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였을 때 이제 민주당 쪽에 줬는데 민주당에서 받아보니까 금투세 통과하면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는 연구 결과를 기재부 공무원들이 갖다 준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들어갖고 폐기시켰어요. 그래서 없어요. 요날 같이 이제 참석하셨던 이영한 계명대학교 교수께서 세금의 특성상 한번 시작한 세금은 폐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관련된 연구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공감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 회장께서 금투세가 원천징수 형태로 부과된다면 계좌를 한 곳으로 모으는 금융회사 쏠림 현상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큰 불편을 이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모여갖고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안 되는 걸로 하자. 다만 이제 폐지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조금 면이 깎일 테니까 이제 유예라고 얘기하고 폐지를 하자.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요. 단계적인, 예, 점진적인. 예.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3일 날 증권사 CEO들이 이복형 금감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세부적인 징수 기준이 안 돼 있고 관련 시스템 등 준비 상태도 미진해서 엉성한 측면들이 많다. 시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앞서서 미룰지 말지를 먼저 빨리 정하자는데 의견이 모여졌다는 거고요. 제가 얘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증권사 쪽에 이제 이 세금 징수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증권사가 일부 있었고 그 증권사들도 지금 다 스탑되어 있는 상태고 대다수의 증권사가 이 세금 징수 체계 관련된 전산 프로그램을 전혀 개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예.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전산이 없어가지고. 없어. 예. 참석한 증권사들 전부 금투세 내는 시행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소수 의견은 없었다는 거고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관련 인적 물적 투입이 가능한 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남아있는 지금 7월 말이니까 8, 9, 10, 11 5달 갖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시행하게 되면은 결국 원천 징수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에서 돈이 다 빠져갖고 대형 증권사로 가기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에서는 자기들 그 존망의 위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키움증권 분들을 만났는데, 그래요? 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회사를 구해주셨습니다. 금투세 이거 얘기해갖고 이거 우리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예, 키움증권이 망하게 생겼던 가슴을 거를 쓸어내렸다라는. 근데 키움증권은 상당히 큰 증권사예요. 그렇죠. 그 밑에 있는 뭐 신한증권이나 이제 이베스트 증권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그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고요. 서유석 금투협회장이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업계도 이 흐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힘쓰겠다.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금투협회장이 금투세에 대해서 폐지나 유예나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처음 사례예요. 최초에. 왜냐하면 처음에 금투세가 도입되게 된 계기가 사모펀드들이 사모펀드 수익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노비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사모펀드 애들이 속해 있는 이 협회가 금투협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투협회가 그동안 금투세 관련돼서 아무런 찬성이나 반대나 의견이 없었어요. 그 안에서도 좀 갈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대세는 폐지나 유예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될 리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이거를 이제 매주지 짓기 위해 갖고 그 이복현 원장께서 운용사 대표들을 조만간에 만납니다. 만나서 운용사 대표들이 우리도 반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융사들이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는 거죠. 법이 만약에 이제 진짜 뭐 지금 통과는 돼 있는 거니까 폐지 안 하고 그대로 둬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예. 법은 통과돼서 세법은 있는데 징수 시스템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혼란에 모든 책임들을 이제 진성준 특히 집중파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진짜 이제 지금처럼 진성준 의원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얘기하듯이 금투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제 낙과 곡괭이 횃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거고요. 민주당의 멸망의 날이 될 겁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이제 금투세 확정 신고 시에 세무행정 부담이 너무 심해진다라고 이제 얘기했고요. 원천 신고가 아닌 확정 신고를 한번 하게 되면 납세자분들의 협력 비용이 굉장하겠지만 저희도 세무행정 여력상 그것을 해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2천만 명이에요. 2천만 명이 5월 달에 갑자기 우리 지금 그 개인소득 신고하시는 분이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2천만 명이 한 번에 신고한다고 해보십시오. 전산마비. 예, 전산마비 된다니까. 감당이 안 된다니까, 지금. 예. 반대로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면 되지 않냐. 원천징수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 증권사가 이제 무너지는 일이 생기니까 그것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못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나 복리효과 감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거고요.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복리효과가 상실되고, 그 다음에 한 금융사로 몰빵되는 문제가 있고, 조합과세를 하게 되면 세무사 비용이 들고, 국세행정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하면 된다는 거죠. 여건이 지금 전혀 미성숙 단계예요. 여건 성숙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연구도 된 것도 없고. 그런데 뭐 법만 통과시켜갖고 이제 강제로 밀어붙여갖고 한다? 나가려고 작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종부세에 이어갖고 금투세도 완화 거론하면서 이제 세금 정책을 우클릭하겠다. 이제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 이거 너무나 합리적인 말씀이잖아요.
사실 이때 굉장히 기점으로 또 분위기가 많이 완화된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뭐 이대로 갈 거예요. 방법이 없다니까 솔직히. 금투세와 관련한 시행시기 유예에서 나아가서 공제 한도를 높이는 완화제. 그러니까 먼저 얘기한 거는 시행시기 일단 유예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할 때 5천만 원이 조금 투자자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1억 원으로 올리는 완화를 제시한 거예요. 먼저 선유예. 그 다음에 바꿔갖고 다시 뭐 도입을 하든 어쨌든 간에 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 투자자들이 너무 피했거든.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에 보면은 이제 전 세계 20개 주식시장 중에서 코스닥이 19등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꼴찌. 꼴찌 앞잡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꼴찌하고 1% 차이밖에 안 나요. 꼴찌인 멕시코는 좌파 정권 들어와갖고 지금 세금 2배 올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데하고 지금 차이 안 난다니까 지금. 거래 단금도 엄청 많이 줄었어요. 예, 거래대가 확 줄어갖고 지금 거래세 세금이 3, 4조 정도 올해 덜 거치게 생겼어 벌써. 빨리 그 금투세 폐지하면은 이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거래세가 확 거쳐갖고 다 에브리바디 다 해피해질 겁니다. 이제 그렇고 완화론에 힘을 실으며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레 행보를 보다 분명히 하는 모양새다. 금투세 폐지 안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꿈도 못 꿉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2018년 9월 5일 날 프리미엄 정치 뉴스 레이더 P라는 이제 신문에서 이제 제가 갖고 온 건데 장관 등용문된 더미래 어떤 모임이길래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진선미 의원이 최근 개각에서 각각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두 사람 모두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소속이다. 이 사람들이 다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킨 사람들이잖아요. 이 소속이 더 좋은 미래였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지나서 보니까 임기 내에 제대로 일한 게 없어. 나를 개판치고 갔는데 그 개판치고 갈 때 그 핵심 역할을 했던 그 의원들 모임이 더 좋은 미래거든요. 얘들이 지금 금투세 위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폴리뉴스란데 2023년 3월 15일 날 더 미래는 86그룹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당내 최대 연구 모임이고 현역 의원 50여 명이 소속돼 있고 강훈식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 동의안이 올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별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단결해서 나아가겠다는 것 안에 단결해서 이 대표와 함께 하겠다는 것으로 함의를 생각해 달라 하고 그때 이재명 당대표 구속 관련해서 국회에서 투표할 때 찬성표를 던져갖고 이제 구속 쪽으로 결론이 나게끔 했던 핵심 역할을 했던 의원들이 다 모여있는 집단이 이 집단이라는 거예요. 네. 반 이재명. 예. 기동민, 강훈식, 고영익, 권인숙, 김경만,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영호, 김원희, 남인순, 도정환, 민병덕, 백혜련, 서동영, 송갑석, 신동근, 뒤에 홍익표, 뭐 진선미, 뭐 진성준, 천준호까지 쭉 해서 의원실까지 다 포함해갖고 민주당 쪽에서 정치적으로 좀 많이 활동하신 분들이 포진돼 있다는 겁니다. 얘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 결국 사모펀드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동민 의원의 경우에 검찰이 라인펀드 김봉년 노비받은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 4명을 기소했다. 할 때 그 핵심이 기동민 의원이 더 좋은 미래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라인펀드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노비를 받은 혐의로 전현직 민주당 정치인 4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누구냐? 김봉현의 기동민 국회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전직 의원이 김영춘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 이 사람들이 다 친노 친문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얘들이 지금 사모펀드하고 결탁해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이익을 위해 갖고 금투세를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도 뒤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거는 척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기 의원이 2016년 2월부터 4월께까지 선거자금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김봉현부터 수수했다는 겁니다. 그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최종 결론 난 건 아니니까. 같은 해 2월 3월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의원이 500만 원, 김갑수 전 대변인은 5천만 원을 김봉현과 이강세로부터 수수했다.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과 공모해서 총 1억 6천만 원 상당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는 거고요. 이 김영춘이라는 사람이 부정 비리에 많이 연루돼 있던 사람인데 이제 부산 쪽 친노 친문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LCT에 연루가 돼 있었어요. LCT 사건. 이게 이제 2016년 11월 18일 LCT의 친노가 연루돼 있다고 하면서 얘기했었던. 이것도 그냥 덮고 넘어갔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다 재조사해야 되고요. 이렇게 썩어 있는 인간들이 지금 사모펀드하고 결탁해갖고 금투세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드라마 돌풍이라는 민주당 쪽의 운동권 출신 이제 민변 변호사 이런 쪽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사모펀드 애들하고 쿵짝쿵짝 하고 있어갖고 국무총리 하던 이분이 검사 출신이에요. 이제 이분이 이제 사퇴를 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갖고 뭐 이런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세상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자들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자들이 바로 친노 친문 패거리들이고 걔들이 사모펀드 노비 받아갖고 금투세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민주당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인간들은 다 쫓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게 100% 흑우가 아닌 이유가 뭐냐 하면은 드라마 대본을 쓴 박경수라고 이분이 문재인 캠프에 관여돼 있었어요. 예, 2012년 10월 28일. 그러니까 2012년부터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에 최근 관심을 모은 TV 드라마 추적자의 박경수 등 방송작가 구인가 캠프에 참여를 했었다는 거고요. 참여해서 보니까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세상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진노 친문 패거리들이 상펀드하고 결탁해갖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거를 모티브로 해갖고 드라마 대본을 쓴 게 바로 돌풍이라는 겁니다. 진성준이 이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하면서 일부 손질은 필요해라고 얘기했어요.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손질할 수 있다 하면서 얘기한 게 납세 방식, 가구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에서 자녀공제 같은 걸 제외하는 문제. 이런 거를 누가 얘기했죠? 내가 얘기했다고. 이거 다 내가 얘기한 거야 이거. 네. 작가님 좋으실 것 같아요. 뜻하는 바대로 돼서. 깜짝 놀란다니까요. 왜 세상이 내가 얘기한 대로 흘러가지 싶어갖고 되게 큰 영향을 내가 많이 끼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다 들어줬는데 하나 안 건든 게 뭐죠? 사모펀드 세금 깎아주는 거. 네. 원상 회복하는 거. 분류과세 안 하고 지금 현행처럼 종합과세 하면 똑같이 49.5% 낼 수 있고 그러면은 8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거든요. 근데 진성준 의원이 8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채택을 안 하고 세수가 부족하고 부자 감세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손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부분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강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일부가 사실은 어마어마해서 내년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도대체 왜 소부터 일단 이뤄놓고 외양간을 고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번 콘텐츠에서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대로 시행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갖고 이제 온갖 문제가 많이 생길 거가 다 예상이 됐는데 근데 두고 강행하자. 그거 왜 그러죠? 사모펀드 세금 깎아주려고 사모펀드 세금 깎아줘갖고 우리가 정치자금 받았는데 그 대가를 그 보답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이다. 명탐정 코난의 명대사 아닙니까? 가장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다. 누가 이득을 보죠? 사모펀드만 지금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요. 나라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기재부에서도 이거 안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득을 보는 애들이 사모펀드밖에 없어. 대형 증권사들이 또 이제 그 혜택을 봤을 텐데 걔들은 뭐 드랍했으니까 결국은 지금 끝까지 이제 이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는 누군가 이득을 보기 때문인데 그 이득을 보는 자가 사모펀드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그거는 그날로 제사날이 될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경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대부분의 일들은 다 시원하게 해냈지만 아직은 이거는 좀 풀어야 될 게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 증권사에서 지금 전산 개발 안 한다는데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 걷는 전산 개발 안 하겠다고 지금 버티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 합니다 그거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거를 또 해나가실 계획인지. 올해 하반기에는 국민연금을 한번 조져보려고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여의도 금융기관들하고 카르텔하고 이제 결탁해갖고 뒷돈을 받고 로비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국민의 귀중한 노후 자금을 낭비하는 이런 행동들이 되게 만연해 있어요.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반기에는 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민연금이 자전거리 의혹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능력포 경찰서에 이제 고발장 이렇게 사진이 그냥 도배가 됐더라고요. 뉴스 기사에. 제출했는데 고발인 조사를 다음 주 화요일 날 받거든요. 아, 그래요?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제 받을 예정이니까 국민연금의 이 남백상, 운용상의 남백상 이런 것도 좀 고칠 수 있게끔 제가 역할을 할 좀 고생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한테 살살 다룸을 당하고 싶으면 채권부에 광고를 좀 넣어라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희 박순 작가님하고는 2주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갈채 항상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